이택님 씨. 예, 예, 오늘도 이렇게 빨리 부르시는군요. 애기 있어요? 애기요? 네. 그럼요. 애기 몇이에요? 지금 둘입니다. 둘이에요? 네. 근데 암만 해도 첫 아기는 다른 물론 아이들이 많아도 다 사랑하겠지만 첫 아이는 특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첫 아이가 아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그렇게 어떠셨어요, 느낌이? 아빠 했을 때요. 응. 그건 뭐 표현을 할 수가 없었죠. 정말 아니 이 녀석 얘가 아빠라고 하네. 이거 봐. 야, 이 내가 아빠야. 응? 얘 봐. 얘 아빠라고 그러네. 세상에. 나의 그 부모님들도 나를 보면서 저를 보면서 옛날에 이렇게 이뻐하셨겠구나. 응? 아이에 대한 이런 느낌을 가지셨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오늘 모실 사랑방 손님이 요즘 인상을 봐서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요즘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때문에 입이 그냥 지금 현재 네. 터프가이 하면 바로 이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군데 이렇게 과찬을 하고 난리해. 그래, 이 더워 죽겠는데. 아빠. 네. 아빠? 네. 우리나라 현재 최고의 배우입니다. 최민수 씨를 모십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있어요. 아, 이렇게 좋아하세요? 이야, 정말 많이 좋아하시네요. 네. 보통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은 박수가 그냥 사그르르르 이런 식인데 오늘은 이야, 얼마나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 아이, 질투나요. 왜 우리 둘이 나올 땐 그렇게 박수가 힘이 하더니 왜. 자, 민수 씨가 나오니까 그렇게 대단해. 근데 최민수 씨, 야, 네. 언젠가는 그 부인께서 카나다에 아기 임신해서 갔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기 나오기도 전에 아빠인 척하면서 막 들락날락하고 막 이렇게 막 대단한 열정을 보이던 그런 기사를 읽었는데요. 네. 요즘 말이죠,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있다 그러던데요. 아, 글쎄 기쁜 건 한두 개가 아니라서 뭐 말씀하실지 잘 특히 6월 20일 날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예. 100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네. 그래서 가까운 사람 몇 모시고 조촐하게 집에서 예. 그때 어느 신문지에는 배에서 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있었었는데 그런 얘기도 물론 있었는데요. 좀 제가 보기엔 좀 너무 할 것 같고 해서 집에서 좀 조촐하게 했습니다. 아기 나니까 그렇게 좋아요? 어때요? 제가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런 작은 글쎄요, 다 누구나 다 경험을 하실 거지만 그런 작은 어떤 흥분이나 이런 게 제 전체를 많이 바꿔놓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네. 오늘 최민수 씨가 사랑방 손님으로 오는데 근데 저 얼마 전에 100일이었고 아기 이런 얘기를 예. 듣고서는 아마 우리 같으면은 지금 최민수 씨처럼 그런 감동과 흥분이 있고 아기 나의 이런 게 있겠지만 최민수 씨는 워낙 우리가 받은 인상이 이래가지고 아기가 태어나고 100일이라도 최민수 씨는 그럴 줄 알았죠. 자식, 내 아이구나. 100일이면 100일이지 마.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지금 이야, 보니까 역시 이건 똑같은 거군요. 제가 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란 인상을 이미지를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는 동양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근엄하고 옥황상제 같이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크리스찬 학교를 한 6개월 다닌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받았던 인상은 마치 보디빌더가 하는 그런 체격이 큰 사람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조그만 아이를 품에 안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제가 가슴에 간직하는 게 있는데 바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배워서 또 교육받고 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는 내 가치성의 기준을 갖고 다 판단되어지고 하는 건데
아기에 대해서의 그 아버지로서의 감정이라는 것은 마치 그게 아기가 처음에 세상에 눈을 뜨고 엄마 젖을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그냥 입에 물려고 하듯이 그냥 본능적인 것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것이 참 뭔가 좀 달라요. 다르다. 나의 경우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달랐었어요. 네. 그래서 뭐 요즘 젊은 사람들도 아마 그러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모유를 안 먹이고 이제 분유 먹인다. 물론 그것도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나 와이프에게는 그런 것이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모유 먹이나요? 예, 제 와이프가 굉장히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처음 태어나서 같이 있어 봤는데 밤에도 1시간 내지 2시간 사이에서 젖을 달라고 우니까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몇 개월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한 4시간, 아니 5시간 그건 자요. 모든 애기 엄마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애기가 뭐 한번 제가 잠을 뭐 7시간씩 자나? 입덧을 제가 했고 그러니까 그리고 생후 1개월 되기 전에도 아기가 울면 제가 먼저 눈을 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예민한 놈이죠. 야, 엄마보다 글쎄 애착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 뭔가 아이가 운다 그러면 물론 엄마가 더 피곤하겠지만 엄마가 깨는 게 아니고 지금 한두 달 된 거의 신생아인데 그럼 아빠가 벌떡해서 아니 아기가 우니까 배가 고플 거야. 아니야, 이거 운다. 더 긴장을 하고 있었군요. 저 그거 참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 우리 유성이가 아, 이름이 유성이구나. 나만 봐요. 그게 모든 아빠들한테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아빠를 보지 그럼 애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어디 집에 어느 구석에 있더라도 아들은 나의 소리만 듣고 있고 나를 봐요. 아 진짜로. 그리고 저희 장모님이 지금 같이 계신데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내가 웃으면 무지하게 웃어요. 지가? 아이가. 근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서 웃을 때보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굉장히 웃으면서 쑥스러워해요. 나에 대해서. 또 거짓말한다. 아니 정말. 이제 지금 저 100일 된 아이가 뭘 저기 아니 웃을 때 이렇게 100일 된 아이가 쑥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아 하고 웃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웃다가 이래요. 아니 진짜로 그게 근데 그 느낌이 야, 참 그 애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 유성이라는 아이가 최민수 길들여놨네. 저희 아버지 철들여놨네, 유성이가. 아니,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 저는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 한 번 할게. 이건 내가 조금만 해야 되는데, 그지? 네, 아니. 근데 지금 유성이가 말이에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 바람의 아들에 나온 그 분장을 봤다면 뭐라 그럴까요, 유성이가? 그게 이제 우선 선생님 말씀을 제가 죽겠지, 약 올랐어. 아니 약간만 수정해야 할 게 있는데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거든요. 신의 아들. 맞다, 신의 아들. 그래. 하나님의 아들. 근데 영화 데뷔작. 예, 그거는 참 창피하죠. 그거는 지금 내가 이렇게 요즘 뭐 케이블에서도 한 2번 나온 걸 봤어요. 어저께도 뭐 나오더라고요. 겨울 꿈은 날지 않는다라는 작품에서. 그거 제가 눈 뜨고 못 보거든요. 창피해가지고. 옛날 작품이. 아니. 예. 근데 그때는 그게 멋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안에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고 겉멋만 들어가지고 그나마 열심히 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딴짓 안 하고 연기 공부도 좀 해보겠다. 세상도 좀 경험해봐야겠다고 배낭여행도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도 준비했던 작품인데도 보면은 막 부끄럽고 막 그 시간의 방송에는 모든 우리나라가 다 정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창피해요. 최민수 씨는 참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조금의 포장도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저는 앞으로 좀 다시 가서 그 유성이 낳는 거 봤나요? 아기 낳는 거. 그게요, 제가 참 못 봤던 쓰라린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가 생각이 났는데 거기에서 연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어떤 그 결혼을 해서 뭐가 확 달라졌다라고 제 자신한테는 마음을 놓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앞으로도 또 변할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아내가 변하면 안 되거든요. 겉에서 표정이나 이런 건 물론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에 갖고 있는 건 항상
똑같아야 된다라고 봐요. 멋진 말이네. 예,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와이프를 만난 지 3시간 만에 결혼을 약속을 받았어요. 처음 만나서. 처음 만나서. 그건 또 무슨 기술이야? 근데 주변에서 정말? 가까운 사람 내지는 이런 얘기가 밖으로 나갔을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나는 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다라는 말을 들을까 봐 두려웠었어요. 세상 어느 사람이 만난 지 3시간 만에 거기다 또 같은 동양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여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날 떠나요. 떠나는데도 그날 만나는데 그 모습이 그냥 꽉 차서 들어와요. 그 참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운명은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고 나중에는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 종교가 있으시니까 여하튼 간에 그런 쪽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결혼에 대한 결혼을 하겠다 뭐 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안 가졌었어요. 계획도 없고. 왜냐하면은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을 실패하셨던 입장이셨고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감당하기엔 좀 두려운 부분이었었어요. 더구나 직업이 이렇기 때문에 아 내가 결혼을 잘 해야지. 그럼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나와 뜻이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진중하게 내가 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그 환경에서는 잘 주지 못한다 해서 참 미뤄왔었던 입장이었었고 사실은 포기를 했었어요. 아 내가 결혼해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문화 정서라는 게 어디 가서 와이프하고 같이 문화생활을 즐길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어느 행사를 가더라도 와이프하고 같이 갈 만한 곳도 없고.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참 저한테는 좀 상처 같았어요. 잘 별로 그런 게 없어서. 근데 와이프를 만나니까 그게 다 달라져 버렸고. 아니 근데 그 몇 시간 만에 그게 근데 제가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결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만큼에 대해서 내가 상처라고 말씀드렸죠. 그 상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혼에 대한 꿈이나 계획이나 이런 비전은 굉장히 컸어요. 내가 결혼하면 이렇게 하고 싶다. 와이프하고 항상 이렇게 다니고 싶고 항상 서로가 친구 같아야 되고 이런 쪽에 대해서 그리고 항상 집에서 차를 마시고 싶다. 왜 동화적인 얘기 있잖아요. 사실 그게 하기 힘들어요.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근데 그렇게 이뻐 보이는 부분도 너무나 컸지만 동요같이 진짜 살아가면서 슬픈 것들도 같이 감당하는 거.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제 의지초로 생각하는 말 중에 행복은 또 다른 불행의 작은 조짐일 수도 있고 가장 불행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기쁨을 생각해야 된다. 항상 그런 거를 받아들였었거든요.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었었죠. 그래서 결혼에 대한 꿈이 굉장히 컸었었고 그래서 와이프를 만난 지 3시간 만에 모든 것은 애초에 생각했던 그만의 생각만큼 그것이 와이프의 비중같이 커져가지고 저한테 들어오게 된 거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고 그리고 한 3년 됐어요. 결혼 생활 한 지가 예. 만난 지는 4년 됐고 근데 어제 일 같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안에서 내가 뭔가 이런 변화를 느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혼자 있었을 때 생각한 것이 옳은 부분이 많았었구나. 이거를 또 같이 동조할 수 있는 내 옆에 친구가 있어서 참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구나라는 감사함이 있죠.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하. 전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렇게 대사 외워서 좀 줄줄이 그런 줄 알았더니 야 지금 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냥 솔솔솔솔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논리가 정연하고 아주 그 뭐 아주 일목요연하고 대단하네요. 최민수 씨 오늘 다른 면을 또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우 좀 이렇게 아주 뛰어난 언변입니다. 더구나. 네. 위치를 바꿔. 아니 최민수 씨가 이 자리에서 MC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터프가의 역할은 할 수가 없죠. 제가 그게 어울림은 하겠지만. 근데 아니 뜻이 비슷한 분들은 느낌이 맞나 봐요. 오늘 옷 색깔이 다 똑같아요. 다 맞추잖아요. 막 이렇게. 아니 근데 야 어쩌면 그렇게 저 공감하는 바가 저는 큰데요. 예. 지금 결혼한 4년? 예. 근데 처음 만난 그 기분 그대로라고 그래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네. 제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는 자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렇게 생경하지가 않아요. 다만 따문해가 아니고 때문에. 그 아버님한테 배웠어요. 아버님도 왜 따문해? 따문에. 개성분이시거든요. 예. 저도 그게 저 입에 어릴 때부터 붙어가지고 따문에. 아버님이 그 따문해라. 따문해라고 그러세요. 따문해. 최민수 씨가 이렇게 가슴을 열고 얘기를 해준 데 대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지금. 근데 다시 그 아까
아기 얘기로 돌아가서 지금 어디서 일로 왔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도 또 이렇게 또 이쪽으로 와요. 우리는. 예, 그럼. 그 얘기를 제가 못 드렸군요. 그 아기 처음 예, 제가 봤는지 못 봤는지. 못 봤어요. 왜냐면은 예. 조기 출산했어요. 3주를. 3주 일찍 나왔어요. 근데 그게 산모한테 좋다고 그러대요. 예. 태아가 다 이렇게 만기일이 돼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그럼 작게 나오니까 산모한테도 좋고 애기한테도. 애기한테도 좋고 아. 하여간 그거는 그냥 그나마 쓸어 담는 가슴으로 그냥 기분 좋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제가 그때 캐나다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한 3주 남았으니까 근데 한국에서 굉장히 급한 일로 스케줄 때문에 오게 저는 예 1년에 한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 제가 그런 걸 좀 안 좋아하거든요. 또 체력도 딸리고 늙어가지고 근데 아유. 근데 이제 맴매. 네. 어른아. 맴매. 네. 그래서요. 네. 아니 머리가 모질하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머리 나쁜 손발이 고생하니까 체력이 딸리죠. 여하튼 그래서 일을 다 이제 놓고 왔는데 그냥 불이 나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 매니저 분한테도 아니지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이게 같이 음악도 듣고 말이지 쉽게 얘기해서 뭐 그런 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런 하나하나가 없어지면 안 되는데 네, 맞아. 근데 와이프가 어느 날 문득 오빠 괜찮다고 일주일 정도라니까 갔다 오라고. 그때 왜 할리우드 아니 저기 피카디리 앞에 도장 찍는 거 있죠? 네, 네, 네. 그 일도 있었어요. 거기에 포함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 와이프가 하는 말이 한 나라의 배우가 그 나라에 족적을 남길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선택된 자들이 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오빠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감이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뭐 우리 와이프가 참 언변술이 엄청나요. 네, 네. 누구한테 배웠던 말이 아니라 이렇게 가슴을 찔러 들어와요. 그 말들이. 그래서 그 말 제가 듣고 그럼 한 일주일 갔다 오겠다. 또 돈 벌 것도 있었고. 아 정말 솔직하네요. 근데 제주도에서 촬영을 하는데 CF를 촬영을 하는데 일 다 끝내. 그리고 3일 후면 가요.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숙소에 있는데. 네. 딱 받았는데 산통이 이제 온 거예요. 진통이 온다. 예, 진통이. 산통은 산통 깨진다고 할 때 하는 건데. 그거예요? 아니 산통이라고 그러지도 않나요? 최민수 씨 말이 맞아요. 출산의 진통을 줄여서 산통. 네. 같은 통 속으로 들어가자고요. 근데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산통을 하여간 아니 진통을 진통이 오는 거를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새벽에 그쪽은 이제 낮이죠. 집에서 차를 타고 병원에 가면서 저하고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와이프하고. 근데 눈물이 너무 나요, 제가. 이야. 막 안절부절 못하겠고 그거 기분 아실 거예요. 막 눈물이 너무 나고 방법은 없으니까 일단 그래서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말이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괜찮을 거야. 내 속은 더 찢어지는 거죠. 왜 아픈 사람보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차라리 거기 있었으면은 모든 아버지가 다 느끼는 거지만 나에게는 왜 이런 특별한 경험을 주셨지? 누구보다도 나는 와이프 옆에서 있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왜 그거는 이쪽 부분으로 돌려서 경험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야. 그게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그 애틋함을 느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내 곁에 있어달라는 말 하지 않았지. 보이지 않는 사람 그것도 해야 돼. 해. 계속. 그다음에 가사를 몰라요. 아니,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야, 하여튼 우리는 토크쇼 사회적 자격이 없어. 아니 나온 사람이 계속해서 감정 잡으려고 하는데 중간에 왜 우리는 이렇게. 근데 선생님 말이 참 재밌는 게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와이프하고 저하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얘기는 1 더하기 1은 2다인데 1 더하기 1은 뭐냐라고 했을 때 2라는 대답 나오려면 1시간 걸려요. 다른 얘기 하다가 그리고 진짜 와이프 그러니까 우린
괜찮은 MC예요. 진짜로 그래. 그리고 말을 나중에는 잡으니까. 뭘 물어봤는지를 모르. 아유 그게 너무 좋고 벅차니까 그렇지만. 아니 근데 오늘 그거를 똑같이 제가 느끼는 게 얼마나 그래요? 좋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좋은 사람한테 참 그런 저에게 섭외해 주셨던 분에게 감사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탱림이 형이 그런 게 있어요. 저하고 만난 지가 거의 한 8년 됐어요. 8년이 뭐야? 더 됐지. 근데 항상 똑같아요. 항상. 그 얘기는 제가 발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좀 많이 변했어요. 벗어요. 예? 유성이 아버지 벗어. 아니 마이크를 여기 꽂아가지고. 아니 여기다 해고 벗으라고 더운데. 아니 근데 아유. 여기 화면 보니까 옷이 찌그러져 보여가지고 치려고 이것도 이 옷을 벗을 수 없는 게 와이프가 나오면서 이 옷을 입으면 참 좋을 거다 해서 입고 나왔는데 벗으면 또 혼나요 방송 보면. 저 혼 많이 나고 혼 많이 맞아요 집에 있을 때는. 정말로 이게 뭐 방송 나왔을 때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데서 사실 거짓말 하고 싶은 수도 있는데 진짜 혼을 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뭘로 혼나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 같은 건 참 잘해요. 근데 와이프가 없을 때는 해요. 와이프가 이제 캐나다 가 있을 때라든지 할 때는 제가 구석구석 옷 정리서부터 서랍 정리서부터 쫙 해요. 그건 자기 편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 와이프가 없으니까 와이프가 이런 거 보면 좋아할 거야라고 혼자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와이프가 집에 있으면 그걸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를 잘 못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와이프가 저를 위해서 뭘 해주는 거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요즘 또 애도 있고 한데 제가 뭐 좀 시키면은 혼 되게 나요. 오빠가 가서 잠깐만 움직이면 되는 걸 갖고 그냥 오빠는 나를 위해서 산다면서도 여기서 요거 하나 안 움직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술을 먹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술 먹어요. 그동안 이제 왜냐면 우리는 이제 술 친구가 있어요. 얘기 이제 어떤 비즈니스나 뭐 때문에 그렇다고 뭐 밤새도록 그렇게 마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마시게 되고 하는 건데 그거 한번 조금이라도 늦잖아요. 약속된 시간에서 뒤로 미뤄지면은 그 다음 날 일주일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신랑이 이거 딱 이래야 되고. 근데 요즘 머리를 쓰죠. 어떻게? 점심 먹고 이제 해가 떨어질 때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일찍 들어가시는. 아, 일찍 미리 좀 먹는 데는 그 머리를 쓴다는 거. 근데 지금 또 얘기가 참. 제가 물어본 얘기는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기를 언제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엄쌤하고 저하고는 간혹 막아야지 안 막으면 하루 종일 얘기를 한다니까요. 해요. 맞아요. 그 언제 가가지고 나는 차 그래서- 타고 간 얘기부터 지금 다시 또 일로 나는 그래서 난 그래서 생방송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있다가 제가 캐나다로- 두 번째 벌컥 울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그리고 3일 후에 갔죠. 3일 후에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여간 그 다음 날 그날 새벽에 전화를 받고 그리고 아이고 참 다행인 게 그 산통이 하여간에 그 자, 아무튼 그 산통이 그 통이 정말 다행인 게 자연 분만을 하면서도 또 주사를 맞는데 돼요 골반에. 진짜. 진제라고. 근데 그것도 안 맞았어요. 자연이로. 근데 우리 와이프 생각이 참 이뻤던 게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는 진통의 그 아픔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걸 그냥 느끼고 싶었대요, 다르게 와이프가. 받겠다. 예. 아니 근데 내 아이에 대한 소중함을 내가 느끼는 이 고통을 갖고 그냥 그대로 그 사랑으로 느끼고 싶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참 와이프가 몸이 건강해요. 그런 거 보면. 근데 또 3시간 만에 났어요. 아이고 빨리. 그리고 더 우스운 게 그 다음 날 퇴원했어요. 왜? 뭐 괜찮대요. 그리고 이야. 보통 한 일주일 내지는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 날 애 낳고 그 다음 날 퇴원했어요. 그리고 애가 저는 이제 이틀 후에 갔는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항상 해줘요. 근데 이제 아버님,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저는 아버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 사실은 데디라고 그래요, 데디. 네. 왜냐하면
아버님 어머님이 외동 딸이고 그러니까 제가 아들 노릇을 하고 싶어서 맞다. 진짜 그래요. 참 속이 깊은 분이에요. 아이고, 가만 보면. 참. 착하다. 정말 그래요. 아 정말 그래. 예, 그래서요. 또 딴 데로 가지 말고. 예, 예. 아버님이 전화가 와서 민수야 순산했다. 너무너무 잘 별 어려움 없었다.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탁 털어졌고 그다음에 애 낳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해요 와이프가 누워서. 아. 예? 근데 목소리가 괜찮아요. 이야. 목소리 얇은데도 가냘프면서. 그 아픈 몸인데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오빠 이렇게 안아온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 미안해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는 괜찮고 애기 너무 이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옆에서 애기가 엥 하는 소리가 얼큰 나온 건데 여기서 확 또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또 황 쏟아져요 눈물이. 아 눈물이. 애기 소리가 귀에 딱 들리는데 그리고 참 저 유성이는 참 신기한 게 그게 좀 왜 그런지 몰라도 몽고 반점이 없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울지도 않고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눈 떴고 웃었어요. 태어나자마자 걔는 좀 이상해. 거짓말. 에이. 하나님한테 맹세. 하나님한테 맹세. 정말로요.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아니 근데 해봐. 근데 더 우스운 게 우리 장인어른께서 그걸 비디오로 찍으셨어요. 어머, 웃는 거. 예, 그 증거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그 나오자마자 우는 것은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요. 한 가지는 그 의학적으로 엄마와 같이 느꼈던 그 온도에서 분리되는 데 대한 그런 등온에서 떨어지는 데 대한 그런 눈물이 있는 거고 네. 또 호흡 얘기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뭐 셰익스피어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바보들만이 사는 세상에 나오게 돼서 억울해서 운다는 그런 이제 풍자를 셰익스피어는 했고 아니야. 그런데 최민수 씨는 그 아기가 막 태어나는 현장에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낳자마자 웃었다는 건 그거는 좀 늦게 봤기 아이 때문에. 사진 찍어놨대잖아요. 비디오로 제가 의심하지 마세요. 봤어요. 그리고 참 정말 신기한 거는 그거예요. 야, 저는 그냥 신기하네. 남들도 다 갖고 있는 아이. 그래서 나도 가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쁨으로 느끼는 아버지로서의 아들이 게 아니라 저 역시도 말 그대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 갖고 있는 윤곽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집에 들어가도 이제는 봐야 할 아이가 있고 와이프가 있고 전에는 그런 생각이 머리에는 있었겠죠. 구분져서 얘기하라면 얘기가 나왔겠지만 가슴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못 느꼈었을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장이 된다라는 게 이 정도까지 한 나라의 진짜 국민적인 배우가 되고 싶어 하고 한 나라의 문화예술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가정 속의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또 하나의 애국이 된다. 애국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너무 좀 얘기가 빡빡했나요? 아니에요. 오늘은 아주 바람직한 얘기고 이거는 1편, 2편으로 이렇게 엮여 나가야지 이게 너무 시간적으로 너무 짧아요. 난 물어볼 것도 너무 많고 정말 이렇게 알아들어야 할 얘기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유성이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웃고 얘기하지만 그 속을 깊이 파서 들어보세요. 또 한 장에 또 10페이지의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택님 씨 안 그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택님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라고 그래야지 왜냐면은 아까부터 질문한 거를 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택님 옹께서 말씀하셨던 질문은 그래서 언제 가서 아기를 받느냐. 전 그거 아까 포기했고 좀 안 되겠어. 작전을 바꿔서 좀 건너뛰어야 되겠어요. 저도. 뛰세요. 그래서 이제 훌쩍 뛰어가지고 과감하게 뛰세요. 이제 보고 기쁘고 그랬겠죠. 그렇죠. 뭐 어쨌든 됐어. 넘어갔는데. 맞아요. 어쩜 그리 내 마음을 잘 그 아세요. 유성이의 할머니. 할머니, 예? 친할머니. 그렇죠. 네, 친할머니. 유성이의 친할머니. 네, 존경하는 우리 강효실 여사님. 네. 기뻐하시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 둘째 누님이 지금 모시고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찾아뵙세요. 저기 장인어른, 장모님 다 계실 때. 근데 왜 둘째 누님 댁에 계시냐면 지금 합병증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치매증이 굉장히 위중하세요. 그래서 아예 기억을 못 하세요. 아유. 거의 그냥 눈하고 이렇게 먹는 입만 움직이시지 다른 거는 전혀 손도 제가 가면은 다른 건 전혀 의식 못 하시는데 손만은 저한테 뻗어주세요. 알아보세요. 예. 말도 못 하시고 한데 요즘 또 병원에 계세요. 이 가래가 목에 있어서 음식을 못 삼키셔가지고
그런데 유성이를 안 켜드렸어요? 그럼요. 근데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슬프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고생이 많이 하셨던 분인데 관계무량이죠. 정말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관계무량이죠 이거는. 유성이가 태어났다. 아무것도 진짜 이렇게 못 느끼셨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작은 어머니, 저희 윤복희 씨를 저희 작은 어머니라고 제가 이제 모시는데 그런 말씀을 같이 하셨어요. 그런 말씀 주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좀 쉬게 하신다. 쉬게 하신다고. 직구죠 좀. 맞아. 워낙 이제 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마음 고생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시는 것보다 아예 그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도에 대한 화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치매라는 걸 통해서 이제 마음 놓고 볼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사랑도 줄 때도 많고 그런데 그 양반이 아무것도 모르신다니까 이거 보여주려고 그랬었는데 그지? 예. 어? 이거 보여주려고 민수가 그렇게 뛰었는데 그지? 너무 야속하다 지금. 참 이렇게 이 가정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가정 안에서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다 이겨나오고 다 헤쳐나왔는데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참 어느 대상도 용서하기 힘든 생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항상 감사했었어요. 하나님한테 감사했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밖에 외부적으로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고 그건 자존심이니까 그거는 나를 정말 다 정제를 하고 다 정리를 해서 웃어야 할 수 있고 또 사람들 앞에 이런 모든 아픔들을 다 지켜줘야 할 어떠한 부분이니까 그걸 뭐 감추는 건 아니고 그런 거 정도는 이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나에 대한 고통은 다 참을 수가 있는데 그 노모에게는 참 견디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근데 그래도 눈에 보이는 자식이 있고 눈에 보이는 행복이 있으니까 그거를 못 누리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거예요 바로. 생각 좋게 갖는 건 좋지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야. 오늘의 이 아들을 보면서 즐겨야 하는 그런 순간에 이 양반이 아무것도 모른다. 너무 가혹하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반면에 때로는 전 요즘 생각인데 아버님이 좀 웃으면서 좀 밉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 보면서 아버님은 저를 한 번도 아는 기억이 없으시대요.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 제 아들 보면 그냥 안고 싶어요. 그럼 진짜로 이렇게 그 있어요 그런 게 그런 느낌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이런 놓치고 싶지가 않죠. 예 그런 움직임 하나 하나가 내 머릿속에 다 이게 기억이 돼야 돼요. 예. 근데 제가 사춘기 때나 나중에 커서 아버지하고 얘기할 때도 나 아버지 전 그런 거 없었다라는 것도 괜찮아요. 마음속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더 컸었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크니까 그게 더 좋으네요. 나다운 인생 방법이었겠네요 아버지 그죠? 온실에서 자라면 뭐합니까? 나대로 이렇게 자라도 잘 되면은 또 그나마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도 멋있겠죠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조금 와이프하고 저하고도 아이를 낳으니까. 이 부분은 좀 아버지가 좀 거짓말 같다. 참. 마음이 편해지네요. 제가 울을 수 있다라는 차분한 마음을 이제 비로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울지도 못했어요. 혼자 있을 때도.
김정혜고. 너무 바빴고. 정말 혼자만 있었어요. 너무 제가 아무도 없었고. 야, 이건 뭐 글쎄요, 뭘 제가 그 어려서부터 많이 봐왔던 네. 그런 말하자면 그 최민수가 네. 이렇게 성장을 해서 몸만 커진 게 아니고 그 참 생각이 깊이가 있다는 그런 걸 오늘 아주 전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어요. 네. 끝으로 최민수 씨, 예. 참 듬직하고 뭐 새삼 설명이 필요 없는데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살겠습니다. 뭐 주석까지만 하나를 더 붙여주세요. 가정이나 뭐 이런저런 모든 부분은 앞으로는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또 한 1년 정도는 토크쇼를 또 안 하겠죠, 저는. 왜냐하면 또 1년 동안 제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거를 또 준비를 해야죠. 1년 후에 사랑방에는 제가 참여를 할게요. 그때 이제 이렇게 열심히 1년을 또 뛰는 그런 사람이 또 되고 싶습니다. 그때는 유성이도 데리고 나올 겁니까? 유성이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 오늘 화면 보시면서 참 궁금하셨을 거예요. 부인 사진 얼굴도 보고 싶고 네. 또 아기 그렇게 너무나 정말 사랑하는 그 아기 얼굴도 자랑하는 아기 얼굴도 보고 싶고 제가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한사코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왜 최민수 씨를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아기의 의견을 좀 더 나중에 큰 다음에 존중하고 싶고 더 아끼고 싶은 거고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좋습니다. 그럼 얘기만 나눕시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오늘 조금은 저는 좀 서운했었는데 얘기 듣고 다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느낀 것이 터프한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봤던 그런 인상과는 너무나 다른 면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최민수 씨에겐 그 어떤 아빠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아기를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이 있고 또 그 어떤 남편보다도 사랑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최민수 씨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고 멋진 남편과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로 응원하면서 오늘 사랑방 문 닫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유, 왜